자, 우리가 이제 등기를 하는데요. 등기에서 이제 보시면 먼저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은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갑과 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서 여기서 뭘 준다? 계약금을 준다고 그랬죠. 계약금을 주고 여기서 또 뭘 줘요? 중도금을 주죠. 그 다음에 여기 잔금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등기를 완료하죠.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주는 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무슨 행위예요? 채권행위라고 하고요. 이러한 채권행위를 뭐라 한다? 이것을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도금을 주죠. 중도금을 주는 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일부 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행한다. 그러면 이 중도금부터는 이행했으니까 무슨 단계다? 이행 단계이고요. 이것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채무 불이행이 되고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원상 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잔금 날짜가 되죠. 우리가 잔금 날짜 지금 이거 보려고 하는 게 이거란 말이죠. 잔금 날짜에 뭘 준다? 등기 서류를 제공하죠. 등기 서류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물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여기 계약금을 준 것을 채권행위라고 하고요. 이렇게 등기 서류를 주는 것을 물권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등기가 이제 완료되죠? 그럼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등기 서류를 줬다고 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여기서 등기를 완료해야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물권행위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 서류를 제공하는 것하고 물권행위, 그 다음에 등기가 완료가 되면 여기서 물권 뭐가 된다? 변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소유권이 뭐가 된다? 이전이 되는 거죠.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등기를 가져오는 과정, 이제 여기 이제 봤으니까요. 등기를 가져오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하죠. 신축을 하면요, 갑이 이렇게 신축을 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뭘 만든다? 건축물 대장을 만들잖아요. 이 대장은 뭐가 주예요? 주된 것이 뭐다?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부차적인 것이 뭐다? 이것을 권리가 되는 것이죠. 권리에서 권리는요, 소유자 갑이라고 이렇게 쓰겠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먼저 소유자가 갑에서요, 만약에 갑에서 또 을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대장이 보면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등기부를 만든다. 그러면 을 앞으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보존 등기는 먼저 대장상의 최초의 등기 명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 있죠? 그 사람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대장은 누가 만든다? 그래서 소관청에서 만들죠. 이 소관청에서 만들어서 이것을 어디다가요? 등기 소에다가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것을 뭐란다? 그래서 등기 소를 여기서 등기를 작성하죠. 등기부요. 등기부를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등기부를 보면 등기는요, 이렇게 여기가 뭐가 있다? 표제부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이러면 다 배웠죠. 여기가 갑구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을구가 있고 이렇게 등기부는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등기 번호라고 하는 거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없어졌으니까요. 예, 등기부가 있으면 이 등기부에요. 보면 여기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우리를 뭐란다? 이것을 뭐라 한다? 표시번호라고 하는 거예요. 표시번호요. 여기는 뭐란다? 여기는요, 표시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서 1번, 여기 2번, 3번. 여기도요, 을구도 1번, 2번, 3번 이렇게 하잖아요. 이 갑구와 을구를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순위 번호라고 얘기하죠. 여기를 뭐라 한다? 여기를 사항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용을 적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는 표시 번호니까 이 표시는 사실에 관한 거죠. 사실. 그러면 사실에 관한 거니까 사실은요, 표지의 번호는 뭐가 중요하다? 사실만을 기준하기 때문에 만약에 표지의 기재 내용하고 실제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 부분에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갑구는 뭐에 관한 것이다? 소유권에 관한 것이고요. 여기 을구는 뭐에 관한 것이다? 소유권 이외의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을 기록으로 하는 것이죠. 여기서 소유권 이외의 사항은 뭐가 있어요? 먼저요,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유치권 안 돼. 질권이 있죠? 권리 질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 담보권 있죠?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요. 그 다음에 매도 담보, 환매권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임차권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여기다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이것을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요? 등기가 뭐한 때부터 접수한 때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등기를 신청하면 바로 그냥 거의 뭐 당일 아니면 그 다음날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등기가 기록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등기부를 보고 보통 거래를 하는데 접수는 되는데 등기가 2, 3일 있다 접수 먼저 등기가 완료되면요. 그래도 등기는 접수한 때 소급해서 이루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임차인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죠. 이해 당사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예전에 뭐 등기 한번 하면 뭐 보름도 걸리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뭐 바로요. 오늘 접수하면 바로 그냥 등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설령 등기가 안 되더라도 등기, 여러분 인터넷 등기소 한번 꼭 들어봐야 돼요. 인터넷 등기소에 딱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등기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떠요. 알겠죠? 요즘은.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 이 물건은 아무튼 어떤 소유권 다른 것에 지금 등기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 말이죠. 그게 반드시 뜨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실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예전에는 등기가 딱 접수가 되고 난 다음에 접수가 2월 1일이고요. 등기를 2월 3일 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여기 2월 2일 날 누군가가 여기서 임대차라든가 전세권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골치 아픈 거죠. 알겠죠? 아무것도 없이 분명히 확인하고 등기가 들어갔는데요. 나중에요. 일찍 등기가 완료가 돼가지고 접수시로요. 소급해서 효력이 있으니까요. 이건 한번 뉴스도 한번 나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경고등이 딱 뜬다. 알겠죠? 지금 뭐가 중이다? 등기가 진행 중에 있다. 이상을 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그 등기부를 보면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 등기소 꼭 들어가서 우리가 등기부만 중개업자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등기부만 떼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등기부를 딱 떼면서 거기에 지금 상황이 진행 중인 것을 항상 체크해야죠. 수시로. 알겠죠? 그래서 언제까지요? 만약에 이 사람들하고 처음에 이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의뢰인하고 얘기가 될 때부터 뭐 할 때까지 실제로 계약이 완료될 때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 순간까지 마지막으로 등기사항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은 나중에 접수시로 가버리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중개 사고에 해당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가 된단 말이죠. 이런 어제 보니까 주기사법령 이게 뭐 강의 촬영하다 보니까요. 그 보증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증보험은 뭐 서울 보증보험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서울 보증보험 이런 데 들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 바로 이런 구상권 알아요 몰라요? 구상권이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요 보증보험 들 때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요 협회 걸 듣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알겠죠? 왜냐하면 협회는 아직까지 구상권 그 많은 사건 중에서 구상권 행사하는 건수가 명백하게 막 그 사기치고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그런 거 외에는 거의 중개를 하다가 지금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만약에 나한테 구상권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니네가 왜 다른 사람은 한 번도 안 하고 나한테 하냐 이렇게 따질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왜냐면 협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회원들이 모아진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데 보증보험이 좀 싸요. 한 5만 원이나 한 몇만 원 쌀 거예요. 몇만 원 싼 게 비슷하라고 나중에요. 한번 사고 나면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협회가 잘하든 못하든 나도 중개협회 하는 것들 아주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냥 협회 보증보험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요. 같이 이제 연결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대장을 만들고 대장에서 등기부를 만드는데 이 대장을 보고 우리가 등기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때는 먼저 갑구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소유자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왜? 등기부는 권리가 중요하거든요. 주된 것이고 사실이 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판례 한번 나온 게 뭐냐면 먼저 대장성으로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변동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등기부를 만들 때는 최초 대장에 최초로 기록된 사람이 있죠. 이 사람 앞으로 먼저 무슨 등기하고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무슨 등기한다? 이자 등기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등기를 공부하기 전에는요. 또 무엇을 잠깐 해야 되냐면요. 등기의 이제 종류가 있어요. 등기의 종류요. 등기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이따 이제요. 우리가 뭐 가등기라든가 본등기라든가 부기등기 하는 것은 좀 이따 설명을 해요. 아시겠죠? 가등기 하면서 설명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은 놔두고요. 등기의 종류 보면은 먼저 이제 경정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변경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말소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멸실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말소회복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멸실회복등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멸실회복등기는 지금요 의미는 없는데요. 이 멸실회복등기가 최근에도요. 주택거래자 시험하고 법원 행정고 시험에 최근에도 시험이 났어요. 알겠죠? 여러분 법원 행정고 시험은 사실은 뭐 하는 거냐면 등기소에 등기소장 있죠.
그거 하는 시험인데도 불구하고요. 최근에도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보긴 봐야 돼. 원래 근데 용어는 거의 없어진 것이다. 알겠죠? 여기서 이제 경정이라는 것은 뭐다? 원시적. 원시적 불일치죠? 그래서 처음부터요. 등기가요.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번이 잘못됐거나 그 다음에 소 이름이요. 잘못됐거나. 알겠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적잖아요. 이런 것이 처음부터 잘못됐을 때 경정하는 것이고 변경은요. 후발적 불일치요. 후발적 불일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것만 보면 안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말소 등기하고 멸실 등기가 있잖아요. 말소라고 하는 것은 등기 내용의 전부가 불일치했어요. 전부가요. 멸실은요. 여기 보면 부동산 전부요. 토지나 건물이죠. 부동산 전부가 멸실됐을 때 하는 것을 멸실 등기가. 그냥 3층짜리 건물이면 3층 전체가 멸실됐을 때 하는 등기를 멸실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보면 말소 등기하고 전부하고요. 멸실 등기 전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요. 예를 들어서 등기 내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증금이라고 있다가 봐요. 보증금. 전세 보증금 얘기해요. 전세 보증금이요. 1억을요 있는데 이 전세 보증금 1억을 다 내줬어. 다 내줬죠? 그럼 무슨 등기라는 거예요? 말소 등기야. 전부로 돼 있으면. 근데 이 중에서요, 6천만 원은 보증금은요, 반환하고 6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6천이니까 얼마가 남죠? 4천이 남았잖아요. 그럼 1억을 4천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부죠. 이것은 전부가 아니고 뭐다? 일부죠. 일부에 대해서 무슨 등기한다? 변경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은 처음에는 전세 보증금이 1억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를 바뀌었다? 4천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뀐 거죠. 이것을 변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건물 있죠.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란 말이죠. 3층 건물 전부가 멸시입니다. 전부가 그러면 무슨 등기한다?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3층짜리 건물 중에서요. 3층만 없어졌단 말이에요. 3층만요. 그러면 3층이었던 것이 어떻게 바뀌었죠? 2층으로 바뀌었죠. 그럼 2층으로 바뀌는 것을 무슨 등기한다? 이것을 변경 등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 보면 말소단요. 말소. 여기 말소는 등기 내용의 전부가 부족했을 때 말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소 회복은 또 달라. 말소 회복은 전부나요. 등기 내용의 일부가요. 부적법 말소. 부적법하게요. 말소가 된 것을 다시 뭐한다? 회복시키는 거죠. 이 회복시킬 때는 뭐다? 말소 당시 누구한테? 소유자.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회복하는 거예요. 전부 볼까요? 전부요? 전부는 돈 한 푼도요. 돈은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았다고 말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을 시켜야 되겠죠? 그걸 말소 회복이라고요. 여기 보면 4천만 원인데요. 1억에서요. 4천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얼마나 갚았다? 4천만 반환받고 6천이 남았는데 반도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더 2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올려야 되겠죠? 그것을 말소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말소한 게 있잖아요. 그것은 말소 회복을 못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멸실이라는 것은 뭐냐? 멸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멸실 등기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멸실은 건물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는 멸실 회복은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한 것이냐? 그건 아니죠. 건물을 우리가 신축을 하잖아요. 건물을 신축하면 무슨 등기를 해야 된다? 보존 등기를 해야 돼. 신축하면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멸실 회복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없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등기부가 종이 등기부예요. 종이요. 종이 등기부였을 때는 이 종이 등기부가 어떻게 돼요? 수재로 인해서 홍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물에 젖을 수 있죠. 왜냐면 등기소가 물에 잠길 수 있잖아요. 잘못해서 화재가 나가지고 불에 타버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등기부를 다시 없애서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만드는 것을 뭐란다? 멸실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멸실 회복. 다시 등기부를 만드는 거. 근데 지금은 등기가 무슨 등기부죠? 전산 등기부잖아요. 그래서는요, 백업 파일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보조기억 장치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요, 멸실 회복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용어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알겠죠? 멸실 회복은. 지금은요, 그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등기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뭐를 하나 또 보냐면요. 이걸 이제 봤으면, 우리가 이제 등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먼저 한번 과정을 한번 보시면요. 먼저 이제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갑이 건물을 신축을 하잖아요. 신축하면 이 사람은요, 뭐가 없어도요? 등기가 없어도 이 사람 뭐가 돼요? 소유자가 돼요. 소유자.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이요,
이것은 누구한테 판다? 을하고요. 을하고 이걸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매매를 할 때는요, 반드시 이 사람은 또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지 소유자가 된단 말이죠. 왜 어떤 경우는 등기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등기를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권은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물권 변동은 이제 동산하고 부동산 약간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 동산의 경우는 우리가 선의칙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뭘 보냐면 부동산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이런 말이죠. 우리 민법제에 186조 하고요, 187조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암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법정으로 뭐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암기해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럼 186조하고 187조는 암기를 해야 돼요. 186조가 뭐냐면 이것을 우리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고 얘기하고요. 187조는 뭐란다? 이것을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법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 이건 법률 행위 이렇게요. 그럼 이거 법률 행위죠. 이 법률 행위를 위한 물권의 득, 그 다음에 실, 변경이에요. 득실 변경. 득실 변경은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뭐가 된다?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법에요 규정되어 있어요.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그래서 법률 행위로 인한 득이 뭐죠? 득이 취득이죠. 취득. 여기는 상실이죠. 상실. 그러니까 취득하고 상실할 때는 다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그럼 여기서 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는가? 이걸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우리가 등기를 보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자, 이건 이제 보기 전에 뭘 보냐면, 이제 등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제 등기를 하는 그 제도가요, 이제 프랑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프랑스요. 프랑스 이것을 의사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독일이요. 독일은요, 이것을 형식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 독일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프랑스하고요, 일본 같은데. 우리나라 국민법도요, 의사주의였어요. 알겠죠? 의사주의는 뭐냐면,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요, 여기서요, 물권적 합의요. 이 물권적 합의를 뭐란다? 이것을요, 다른 말로 등기 서류를 교부한다. 이 말이에요. 등기 서류. 등기 서류를 딱 잔금받고 등기 서류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을이요, 미등기죠? 미등기 상태에도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그러니까 말로요, 말만, 소유자 간에 합의만 있으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만 있으면 을이 미등기여도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등기를요, 다시 병한테 제3자한테 처분하고 제3자한테 등기를 해줄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프랑스는 어떻게 하면, 원래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등기가 없어도 을이 소유자가 돼요. 그런데 지금요, 이 갑이요, 마음이 변해서 병한테 처분하고 등기해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등기를 한 사람한테, 등기가 없는 사람은 등기가 있는 사람한테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를 못한다?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항하지 못해? 주장하지 못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프랑스 사람들은 뭐냐면 의사주의, 즉 합의만 있어도, 등기가 없어도 을이 소유자가 됐는데, 이 말이죠. 그런데 왜 등기하니? 니네 왜 등기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은 제3자에게 뭐하기 위한 것이다?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대항 요건주의다. 우리는 등기 안 해도 돼. 하지만 등기 안 하고 있으면 갑이 또, 우리가 이거 보죠. 이중매매하고 똑같죠? 이렇게 해서 등기하게 되면, 등기가 안 된 사람은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유자로 주장하려면 자기 앞으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독일은 형식이에요. 항상 여러분, 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죠? 우리가 애절 같은 거죠. 애절이 뭐죠? 윤리도덕에 보면 제일 먼저 애절이라는 게 뭐라 나오죠? 그것은 형식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나와. 알겠죠? 내 마음속은 저 사람 미워. 미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겉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을 하죠. 어떻게 하면서? 웃으면서.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것을 말한다? 그것을 형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겉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하고 독일은 갑과 을이 물권적 합의를 해. 합의는 뭐냐? 잔금 받고 등기 서류를 교부했어. 등기 서류를 교부했어. 그런데 을이요, 미등기예요. 미등기. 이 사람은 절대로 소유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식을 갖춰야 돼요. 옷을 같이 입어야 돼요. 우리가요, 이런 뭐 러시아 같은데 한번 여러분 가보시면은 거기 보면 뭐 발레라든가 이렇게 뭐죠? 야간 되면 꼭 파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정장 안 입고 들어가면 입구에서 막잖아요. 알겠죠? 마찬가지로 일단 형식을 일단 차리고 가야 돼요. 알겠죠? 뭐를 형식을요?
등기라고 하는 형식을 꼭 갖추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이 사람을 뭐로 본다? 그냥 소유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소유자로.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독일은 뭐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으면 반드시 뭐를 하라? 등기를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등기가 없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한다? 야, 프랑스 사람들은 물어보죠? 니네는 왜 등기하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한다? 등기를 해야 우리는 소유권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성립 요건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란다? 효력 발생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해야 소유권의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형식주의를 뭐란다? 성립 요건주의. 다른 말로 효력 발생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프랑스를 뭐란다? 의사주의, 대항 요건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재밌는 거 봐요. 프랑스든 우리나라든 다 뭐는 해요? 다 등기는 다 하죠. 이게 중요하죠. 등기 안 하는 나라는 없다 이 말이죠. 지구상에서요. 등기는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등기를 어떤 형식으로 취급하느냐. 프랑스는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등기가 없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나라는 일단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을 뭐로 보겠다? 소유자로 보겠다. 그래서요. 이 둘 다 186조하고 관계가 된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186조는 등기해야 되고 187조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 다 의사주의든 형식주의든 둘 다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 둘 다 186조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말을 이해를 해야지 왜 이런 말을 썼을까? 그걸 이제 보고 이제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보면요. 우리가 저기 이제 물권 변동이라는 말 썼잖아요. 이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봐요. 부동산은 먼저 물권적 합의. 물권적 합의를 뭐란다? 이것을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행위가 뭐죠? 저기서 물권행위는 등기 서류를 주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중개사 사무소에서 뭐라죠? 잔금을 받으면서 뭘 주죠? 등기 서류를 주잖아. 등기 서류.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등기 서류 교부. 그것을 뭐란다? 잔금을 받아서 등기 서류 주는 것을 물권행위, 물권적 합의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등기 서류를 줬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제는 이 건물이 누구 것이다? 너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너 가져? 이 말이잖아요. 등기 서류, 우리 권리증을 줬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 합의라는 것은 뭐죠? 계약이란 말이죠. 계약. 이것을 뭐란다? 물권 계약이라고 하고요. 이 계약은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계약은 법률행위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물권적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의사표시만 있으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프랑스 의사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까지 있어야 된다? 등기까지 있어야 된다. 우리 이것을 뭐란다? 형식주의, 성립, 요건주의, 효력, 발생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물권적 합의란 말이나 물권행위란 말이나 등기 서류 교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책을 가지고 계시면 그 책에 보면 이런 말들을요 혼합해서 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래서 만약에 이 물권행위란 말을 처음에요 물권 변동을 공부를 할 때 만약에 물권행위는 물권적 합의다 그랬으면 항상 이 용어로 똑같이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 등기란 말이죠. 이 등기를 여기에 물권행위에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물권적 합의만을 물권행위라 보고 등기는 별도로 볼 것인가. 이게 이제 학자들 간의 논란이 있는데, 지금 그냥 여러 사람이 쓰는 것을 보면 이 등기를 뭐란다? 이것을 뭐란다면 이것을요 물권이 변동하기 위한 성립 요건이다. 우리요 법률에 보면 성립 요건이 있으면 또 무슨 요건이 있죠? 효력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 있죠? 그러니까 이 등기를 뭐란다? 이 등기는 어떤 분은요 이렇게 또 하나 삼성이에요. 가족이니까요. 또 하나예요.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또 여기 성립 요건에 또 성립 요건. 다른 사람은요 그냥 물권 변동의 뭐라고 한다?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발생 요건. 이 말의 뜻이 뭐라고 했죠? 효력 발생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할 때 반드시 내 앞으로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등기했는데 그 나중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됐거나 어떤 사람이 있어서
등기가 불법으로 이전됐다 할지라도 나의 소유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등기는 물권 변동이 성립할 때, 효력을 발생할 때만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말이 나오죠. 항상 이 효력 발생하고 딱 관계되는 것은 여기 먼저 설명하면 여기 보면 성립요건, 성립요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내가 이걸 왜 쓰느냐 저기 보면 186조 보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의 변동은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효력 발생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걸 쓰면 되는데요. 다른 선생님은요, 이 두 선생님이 아주 극단적인 라이벌 관계거든요. 그래서 같은 용어를 서로가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용어를 이분이 안 쓰고, 이분이 쓴 용어를 이분이 안 쓰는 거예요. 법률 용어는요. 서로가 다른 용어를 만들어 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분의 제자들이 판사가 있고, 이분의 제자들이 판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제자들이 이걸 쓰고, 이분의 제자들이 이걸 쓰다 보니까요, 판례 보면 어떻게 나온다? 등기는 성립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렇게 된 사람이 있고, 등기는 효력 발생주의에 해당하므로 이렇게 둘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고 있다. 뭐 이 정도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뭐다? 아무튼 물권적 합의, 물권행위란 말이 등기 서류를 교부한다는 말이고 잔금 주면서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나라는 등기해야 이 두 가지가 플러스가 돼야 부동산에 있어서는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따로따로 보니까 분리설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이제 동산의 경우 선의 측에서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봐.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합체설이라고 하는데 그 학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일단 이 두 가지가 이런 말들이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이 두 가지를 봤죠? 우리는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을 발생하고 또는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효력 발생이라는 말을 지금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해요. 여기서 잠깐. 이 효력 발생이라는 것은 딱 두 군데서만 시험에 나와. 두 군데서 문제가 나와. 지금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기서 을하고 팔았어. 을한테 팔았어. 그럼 등기부가 어떻게 있어야 돼요? 1번 갑에서 2번 누가 앞으로 등기 있어야 돼? 을 앞으로. 그런데요. 이 을 앞으로 되는데 이 등기를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요. 1번 갑에 있어요. 2번 을 앞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놈이요? 2번 등기를요. 불법으로 말소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요. 여기서 이렇게 1번 갑에 있어요. 2번 을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다시 또 위조해가지고 3번 병이요. 등기소를 위조해서 등기를 또 병 앞으로 가져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둘 다 불법이죠? 하나는 불법으로 무단으로 말소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불법으로 이전해 가는 것이고 이런 경우요. 소유자가 누구냐? 이런 경우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다? 여전히 을이 소유자다. 을이. 지금 을 앞으로 갑이 을한테 팔았잖아요. 을 앞으로 등기가 되는데 누군가가 을의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을이 소유자다. 을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의 뜻을 그때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 등기는 뭐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만약에 등기가 효력 존속이란 말을 쓰면 존속이다. 이 말을 쓰면 어떤 문제가 되냐? 내 앞으로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요, 을 앞으로는 등기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니까 웃기잖아요. 그래서 등기 하나가요, 말소됐다 해가지고 그 사람 소유자가 아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다? 여전히 을이 소유자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을이 소유자죠. 그런데 등기 서류를 병이요, 위조했다 이 말이죠. 위조했어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여전히 을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등기를 뭐다?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 소유권의 효력이 발생할 때, 물권 변동이 성립할 때만 뭐가 있으면 돼? 등기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을이 스스로 자유의사에 의해서 등기를 이전시켜주는 것이 아니죠. 그냥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을이 여전히 소유자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그래서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효력 발생이라는 것이 뭐냐? 처음에 내 앞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 물권이 변동될 때만 내 앞으로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죠. 이것을 효력 발생 요건, 그 다음에 또는 뭐란다? 성립 요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삼아가지고 지금부터 여기 보면, 자, 등기는요, 법률 행위에 의한 것이 있고, 뭐가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법률 행위는 뭐죠?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뭐가 있어? 하나는 단독, 하나는 계약, 또 하나는 합동행위인데, 뭐 합동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계약은요, 몇 가지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뭐가 반드시 암기하라고 했죠? 소유권이 바뀌면 매매, 교환, 증여. 이 딱 세 가지만 해야 돼. 알겠죠?
매매 교환 증여. 이 세 가지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단독행위는 뭐가 있다? 단독행위는요, 예약 완결권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약 완결권, 완결권이 있어야 돼요. 예약 완결권이요. 그래서 단독행위는 예약 완결권. 그럼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 뭐가 된다? 본 계약이 이루어지죠. 본 계약이요. 본 계약. 이것도 계약이죠? 그런데요,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는 D가 계약이란 말이 있어도 그건 계약이라고. 이것은 다 뭐다? 법률행위죠? 이것은 다 뭐를 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는 이제 보통 다 취득할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상실할 때 상실은 뭐가 있다? 여기요, 공유 지분의 포기. 공유 지분의 포기하고요. 그 다음에 합유 지분의 포기. 시험에 나오니까요. 포기죠? 이 포기를 우리 뭐란다? 이것을 상대방이 있는 뭐라고 그래?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니까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뭐다?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요, 나중에 공유 지분을 포기했다, 합유 지분을 포기했다. 등기가 없어도 타 공유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OX, X라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공유 지분의 포기, 합유 지분의 포기,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뭘 하나 보냐면, 청구권하고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아시겠죠?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D가요, D가 뭐뭐뭐뭐 이렇게 되어 있고 D가 청구권이라 나와 있죠? 그럼 얘는 그냥 청구권이에요. 원래는. 청구권은 첫 번째 소멸시효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담보 책임에 가다 보면은, 하자 담보 책임에 가면 6개월의 제척 기간이 걸리거든요. 하자 담보는요. 선의 무과실인 경우 판례가 뭐라 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이기 때문에 6개월의 제척 기간에 걸리면서 동시에 물건을 인도받을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했어. 왜냐하면 그것은 뭐니까? 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 걸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입증을 해. 당사자가요, 증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청구권에 대한 판결을 뭐라 한다? 무슨 청구권에 관한 소송이죠. 이 청구권에 관한 소송을 뭐라 한다? 이것을 이행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행 판결은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 그런데 우리는 판결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두 사람이 끝내 합의를 못해서 법관이요, 강제적으로 판단한 것을 판결을 하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요. 그런데 판결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나중에 소송하다가 상호 양보해서 조정이 성립할 수 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서 일락한 경우도 있고, 또는 중간에요, 화해를 한 경우도 있잖아요. 아무튼 청구권에 관한 판결이나 조정이나 일락이나 화해나 관계없이 아무튼 청구권에 관한 모든 것은 다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과 같아서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서요, 앞에는 뭐라고 해가지고 청구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청구권. 아무튼 이게요, 뭐라고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어. 뒤에는요, 뒤에가 이렇게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권이요. 청구권이 되는데, 앞에가 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여기서 뭐가 있다? 매수, 그 다음에 분할, 증액하고 감액하고, 증감, 그 다음에 소멸, 이렇게. D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청구권으로 되어 있죠. 청구권이요. 청구권으로 되어 있죠? 근데 앞에가 뭐예요? 매수, 분할, 증감, 소멸. 그러니까 청구권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 그럼 이것은 D가 비록 청구권으로 되어 있어도 청구권 앞에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그 다음에 뭐 지분 매수, 공유물 분할, 합유물 분할, 지료 증액, 차임 증액, 보증금 증액, 전세금 증액, 지상권 소멸, 지역권 소멸, 전세권 소멸. 알겠죠? 앞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으면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이 말이 있으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 다음 중에서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 다음 중에서 형성권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다음 중에서 청구권인 것은 다 뭘 묻느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쓴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요, 청구권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라는 말이 없으면 그것은 뭐고? 형성권이고, 이런 없으면 청구권, 있으면 형성권, 이걸 묻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형성권에 대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 그것을 형성판결이라고. 형성판결. 이 형성판결의 경우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등기하지 않는다. 알겠죠? 등기를 하지 않는데요. 왜요? 이 형성 판결은 판결 확정시요. 여러분 그냥 예전에는 어떻게 시험이 나냐?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나오냐? 형성 판결은 판결 확정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해. 알겠죠? 판결 확정시 이렇게. 그런데요. 형성 판결도 형성권에 대한 소송 중에 형성권에 대한 소송 중에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조정이라는 게 뭐다? 조정은 상호 양보해서 소송 중에 합의에 이르는 것을 조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록 소송은 소송 중에 있는데 둘이 합의한 거죠. 판사가 판결은 두 사람이 도대체 합의를 하지 않으니까 판사가 강제로 판단 내는 것이고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죠? 조정은 서로 상호 양보해서 합의에 이르는 것이. 그러니까 합의니까 뭐하고 똑같다? 계약하고 똑같죠. 계약은 뭐다?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 그래서 최근에 이게 지금 한 2번 정도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형성권에 대한 형성 판결. 그러면 형성권에 대한 판결은 여러 가지가 있죠. 채권자 취소 소송도 있고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 상속재산 분할 청구권.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딱 뭐 하나만 나온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 봐봐. 여기 좀 분할이죠? 분할이니까 이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잖아요. 청구권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소송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고 그래. 알겠죠? 청구권에 의한 소송을 청구 소송. 됐나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냐? 공유물의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하는 뭐죠? 소송에 의해서 공유물 분할에 관한 소송에 의해서 필요 없어. 다 똑같아. 아무튼 공유물 분할이란 말이 나오면 그것은 무조건 무슨 판결이다? 조정이란 말이 없는 한 형성 판결이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공유물 또는 상속재산 분할 똑같아. 상속재산 분할, 공유물 분할 다 똑같아.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 언제다? 판결 확정시다. 이렇게만 딱 알면 돼. 알겠죠? 그런데 여기 이행 판결 봐봐. 이행 판결 보면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이전 등기가 있죠? 이전 등기는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 아니다. 아니죠? 이것은 형성권이다. 그냥 청구권이다. 그냥 청구권이에요. 청구권에 의해서 뭐란다? 소송을 하죠? 이걸 뭐란다? 한마디로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게. 이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거야. 똑같죠? 그런데 이 소유권 이전은 뭐냐면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소송에서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소송 다 똑같아. 그러니까 아무튼 소유권 이전의 말이 딱 나오죠. 소유권 이전. 그럼 이건 무조건 청구권이에요. 소유권 이전. 하나만 하면 돼. 이 시험은 여기서 딱 2개밖에 안 나와. 하나는 소유권 이전하고 하나는 공유물 분할하고. 알겠죠?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오면서 소송이니 조정이니 일락이니 화해니 쓸데없는 거 다 나와도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오죠? 무조건 등기를 해야 돼. 소유권 이전을 무조건 한다고? 등기한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청구권에 가는 것과 형성권에 가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는 이 법률행위 여기서 뭐가 나온다? 무슨 판결? 이행 판결. 판결뿐만 아니고 조정이나 화해나 뭐 다 포함해. 확인 판결. 여기 또 확인 판결. 다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무조건 해야 돼. 근데 대표적인 이행 판결마다 소유권 이전에 관한 청구 소송, 소유권 이전에 관한 판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화해조서, 일락 다 모든 것이 다 포함한다. 근데 187조는 뭐냐? 법에 규정돼 있어. 뭐라고요? 상속, 경매, 공용징수. 그럼 방금 무슨 판결이라고 그랬죠? 형성 판결. 알겠죠? 형성 판결인데 여기 예전에는 그냥 다음 중에서 이렇게 시험에 간단히 나왔어. 다음 중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닌 것.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상속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상속인이 뭘 해야 돼? 사망할 때 등기 없이. 경매할 때는요. 매각, 대금, 완납시 뭐 없이? 등기 없이. 공용징수는요.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수용기일에. 형성 판결은요. 판결 뭐한테? 확정시.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판결 확정시 이렇게. 알겠죠? 등기 없이 이렇게. 여기는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수용기일에. 여기는요. 매각된 완납시. 여기는 또 뭐란다?
피상속인 사망시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상속, 경매, 공용징수, 형사판결 이 네 가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다. 알겠죠? 이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공용징수하고 또 뭐가 있다? 수용이 있다. 수용. 똑같아, 수용. 경매가 있고 뭐가 있다? 공매가 있다. 특히 상속은요, 우리가 포괄 승계죠? 상속은 두 가지가 되어 있죠. 하나 뭐가 있어? 포괄유증이죠. 그 다음에 뭐다? 합병이죠. 해사합병. 해사합병은 합병시. 포괄유증은요, 피상속인 사망시. 왜냐하면 상속과 똑같으니까. 알겠죠? 이걸 187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건 이제 이것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게 187조에는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큰 걸 우리가 보면 먼저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신축이 있어. 건물의 신축.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처분하려면 뭘 해야 돼? 등기. 자, 첫 번째, 두 번째로 뭐냐면, 용익물권이 있고요. 두 번째, 담보물권이 있고요. 담보물권이요. 그 다음에 무효취소해제. 무효취소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법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법정, 뭐뭐뭐, 이렇게 법정. 법정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법정의 뜻이 뭐예요? 법률의 규정이라는 말이에요. 법률의 규정. 그러니까 법정 갱신,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법정 질권. 알겠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정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분묘기지권이에요. 이런 분묘기지권은 뭐에 속한다? 법정 지상권이잖아. 법정 지상권. 그래서 다른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났는데요, 우리 시험에만 3번 정도 났어요. 다음 중에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은. 1번 분묘기지권이 꼭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봉분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봉분이요. 그래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고요. 무효나 취소는 해제가 되죠. 그럼 뭐가 된다? 소급해서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요. 무효가 되니까 소유권이 뭐 없이?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뭘 한다? 복귀하죠. 등기 없이 무효 취소 해제. 그 다음에 신축은 당연히 등기하지 않죠. 용익물권은요, 존속기간이 만료하죠. 그러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 된다? 소멸해.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 만료되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냐? 건물 전세권이 있어. 건물 전세권, 이거는 최단 1년을 보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정자가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나갈 건지 말 건지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법정 갱신이 돼버려. 그러니까 토지 전세권의 경우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죠. 담보물권은 담보란 말은 뭐가 있다? 피담보 채권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돈 빌려준 게 있다 이 말이죠. 이 피담보 채권이 어떤 이유로 소멸하잖아요. 이유는 필요 없어. 소멸시효고 뭐가 변제고 뭐가 필요 없어. 면제를 받고 상계를 하고 경계를 하고 필요 없어. 어떤 이유로든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잖아요. 그러면 뭐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뭐가 하면 소멸하면 말소 등기 없이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187점 좀 양이 많아. 상속, 공용징수, 경매, 형성판결뿐만 아니고 먼저 신축이 있고, 우리 물권법을 보면 돼. 용익물권이 있고, 담보물권이 있고, 무효취소 해제가 있고, 그 다음에 법정이라는 말이 있다. 알겠죠? 그래서 먼저 신축하고 용익물권, 담보물권, 무효취소 해제,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갱신, 법정지상. 그래서 특히 법정에서 뭐가 시험에 나온다? 분묘기지권하고, 그 다음에 건물전세권. 건물전세권에 뭐가 이루어진다? 법정갱신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지금부터요,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의 노트요, 70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70페이지 밑에요, 4번 봐봐, 4번. 4번은 물권 변동이 되어 있죠. 186조 물권행위, 187조 법률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186조는요, 무슨 계약이에요, 계약. 근데 계약이란 말 안 써. 매매, 교환, 증여를 매매 계약, 그 다음에 교환 계약, 그 다음에 증여 계약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 행사죠. 그러면 예약 완결권 행사면 뭐가 이루어져요? 본 계약이 성립하고.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 판결 줄 것이고, 판결뿐만 아니라 화해, 조정, 일락 다 포함해. 화해, 조정, 일락 이 모든 것이 다 포함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무슨 판결이 있죠? 확인 판결이 있죠. 확인 판결. 그렇게 돼 있나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줄 또 밑에다가 또 써야 되겠죠? 밑에다가 또 뭘 써야 돼요? 합유 지분의 포기, 공유 지분의 포기, 이렇게. 합유 지분을 포기하고 공유 지분을 포기하죠. 그것도 실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7조 봐봐요. 법률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나요? 법률 규정은 취득할 때는 등기하지 않죠? 뭐 할 때? 처분할. 우리 시험에 이런 뭐라는데 우리 시험이에요? 기출문제에 신축했는데 그것을 을한테 매수했다 이 말이죠. 을한테 매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은 등기 없이도 점유만 인도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OX, X.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처분할 때는 등기하고 처분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럼 밑에 봐봐. 경매, 매각대금 완납시, 상속, 피상속인 사망시, 공용징수, 보상금 지급시, 형성판결, 판결 확정시. 이런 말들이 요즘은 중요하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때 형성판결인데 형성판결에다 써. 형성판결에다가 뭐가 이루어지면 써. 형성판결인데 조정이 성립하면 뭘 해야 된다? 등기를 요한다. 이렇게. 조정이 성립하면 등기를 해야 돼. 조정.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신축, 용익물권, 담보물권, 무효취소해제 법정이라고 그랬죠? 다시 뭐라고? 신축, 용익물권, 담보물권, 무효취소해제 법정. 신축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용익물권은 존속결모하면 만료시,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 변제시. 변제. 그러니까 변제보다는 채무 소멸이 훨씬 낫겠죠. 채무 소멸, 채무 변제보다는요. 변제도 소멸인데 왜냐하면 소멸시효로 완성돼서 할 수 있으니까요. 채무가 소멸되거나 이렇게요. 등기 없이. 무효취소해제는요.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자, 건물 전세권에 뭐냐? 법정갱신. 거기 법정갱신 시험이 잘 나와. 그러면 분묘기지권 우리 시험 몇 번 났어? 분묘기지권. 알겠죠? 이렇게. 자, 이제 그 밑에 한번 보시면요. 청구권이 나왔나요? 청구권은 무조건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 그 다음에 형성권은 무조건 뭐에 걸린다? 제척기간. 청구권은 당사자가 소멸시효에 관한 것은 당사자가 다 주장을 해. 딱 하나만 법원이 짚고있네. 봐봐. 소멸시효는 여러분요. 무조건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돼요.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하나. 우리가 소멸시효는 몇 년짜리 있죠? 1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고 20년짜리가 있거든요. 이것이 1년짜리냐 10년 3년짜리냐 5년짜리냐 10년짜리냐 20년짜리냐 이것은 법원이 조사하는 것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소멸시효는 누가 증명한다? 당사자가 증명. 그런데 형성권은요. 똑같은 의미인데 형성권은 소멸시효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 제척기간이라고 의미하고요. 이 제척기간의 경우는 우리가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얘기를 하거든요.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이란 말은 상대방의 동의를 전혀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국가가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형성권의 경우는 뭐라 한다? 그것은 법원이 직권조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청구권에 관한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이행판결. 거기 한번 봐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의한 소송을 청구소송,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화해조소, 확인 판결. 다 아무튼 소유권 이전이란 말 빨갛게 해놨죠? 그 말이 나오면 무조건 등기해야 돼. 186 이전 187일 할 때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것이 뒤에 무슨 말 신경 쓰지 마. 확인 판결이든 이행 판결이든 관계없이 무슨 말만 나오면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어렵죠? 형성 판결은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두 가지예요. 공유물 분할, 상속재산 분할 이렇게. 그런데 맨 끝에 소송 중 뭐가 성립해? 조정. 그러면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형사권에서 오른쪽 보면요. 발생, 변경, 소멸해서 청구권 앞에 무슨 말 있죠? 매수, 노랗게 돼 있죠?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 있죠? 실질은 뭐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실질이 형성권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파트를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바로 그 위에 오른쪽 보면 재단법인이라고 이러면 나왔나요? 재단법인? 재단법인 나왔어요? 자, 그럼 얘기 한번 봐봐. 참 특이하게요. 답을 뭐라 한다? 출연자라고 얘기를 해요. 출연자. 여기 을을 뭐라 한다? 재단법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단법인은 등기를 해야만이 법인이 이제 뭐 한다? 법인이 성립하거든요. 법인이 성립해. 설립등기예요. 설립등기.
그런데요, 이 사람이 출연자가 가하고 그런 사람은 법인이 설립 등기를 하죠. 그러면요, 187조에 의해서 뭐 없이요? 등기 없이도 법인 소유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해가지고요, 이걸 병한테 처분할 수 있죠. 자기가요, 자기의 재산을 내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는데 마음이 변했어. 그럼 어떡한다? 제3자한테 또 팔겠네요? 그럼 제3자한테 팔고 등기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법인하고 제3자 간에는 186조에 의해서 누가 먼저 등기를 하느냐 따라 달라진다. 여기 등기는 부동산 등기가 아니고 설립 등기예요. 알겠죠? 이것은 등기는 설립 등기라고, 설립 등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법인이. 그러면 설립 등기하게 되면 이 갑의 출연 재산은 등기 없이도 법인께 돼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장학재단을, 법인을 만들기 싫어. 그럼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병한테 팔죠? 그러면 을하고 병사에서는 먼저 등기한 사람. 그러니까 항상 이 재단법인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누구하고 누구냐? 출연자하고 법인이냐? 법인하고 제3자냐? 이걸 봐야 돼. 출연자하고 법인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인과 제3자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한번 볼까요? 맨 오른쪽 박스에 나와 있죠? 출연자, 재단법인은 등기 없어도 되고, 법인과 제3자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맨 위에요. 물권비등에서 1, 2, 3번 지금 나와 있나요? 자, 1, 2, 3번 맨 위에 건물이죠? 자, 지금부터 봐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두 가지로.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건물이 뭐죠? 얘는 건물. 건물이 뭐예요? 건물은 뭐가 있어야 돼? 기둥하고, 지붕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된 벽이 있어요. 주된 벽. 이것을요, 갑이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것을요, 을이요, 매수해서, 을이 완공을 한 경우가 있고요. 여기 이런 거 있고 난 다음에요, 이런 것들 만들고 난 다음에 병이 매수하고요. 병이 완공한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을하고 갑하고는요, 갑하고 병하고잖아요. 을하고 갑하고는 누가 소유자다? 여기서는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요. 갑하고 병하고는 누가 소유자다? 갑이요. 갑이 원시취득, 소유자란 말은 갑이요, 원시취득한다 이 말. 원시취득. 알겠죠? 여기는 누가 원시취득한다? 을이요, 원시취득한다 이 말이죠. 을이 원시취득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병한테 팔았잖아요. 그럼 먼저 갑이 원시취득하고요, 갑이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팔았으니까.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항상 기둥, 지붕, 주벽이 만들어지기 전이냐 후냐? 전이냐 후냐? 알겠죠? 그래서 을이 매수인이죠? 그럼요, 을이 지금 뭘 했다? 완공을 했죠. 알겠죠? 그럼 을이 원시취득이고요. 여기 병이 완공했죠? 그럼 병이 원시취득을 하고, 보존 등기하고 병한테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한다. 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급이에요. 도급을 하나 보면, 도급에서는 이건 뭐냐? 가공이라고 하는 것인데, 가공요. 가공은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죠? 원칙은 그렇죠. 가공은 재료주의란 말이 중요해요. 재료를 누가 됐느냐?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다? 가공주의란 말이에요. 재료를 누가 됐느냐? 우리가 건물을 보면 수급인하고요, 딱 채무자고 두 개밖에 없어요. 시험에 나온 것은요, 수급인이요, 재료와 노력으로, 채무자가요,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했어. 그럼 원칙적으로 누구 소유이다? 수급인이 원시취득을 해요. 수급인이 원시취득. 그런데 채무자가 재료를 댔는데요, 여기요, 건축 허가는요, 누구한테 했다? 채권자 명의. 건축 허가 명의는 채권자 명의로 허가를 받았어. 재료는 채무자가 됐는데, 이건 누구 것이다? 건축 허가는 채권자 명의로 했어. 재료는 채무자가 되고, 누가 원시취득이다? 그럼요, 채무자가 원시취득이다. 항상 재료주라고 그랬죠. 채무자가 원시취득이고, 여기요, 수급인이 재료를 댔죠. 그런데 뭐라고 했다?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뭘 해서? 합의, 도급인 것으로 합의를 해서 합의. 그럼 이건 누구 것이다? 이것은 도급인 소유다. 도급인 소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 판례가 뭐냐면, 건축 허가라고 하는 것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네들이요, 이렇게 한 것이고, 실제로는 재료를 댄 사람이 가공주의니까 재료다. 그래서 가공은 무슨 주의다? 재료주의다. 그래서 수급인이 비용과 노력이죠. 비용이 뭐죠? 재료죠. 수급인이 원시 취득하고요,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했지. 합의란 말 꼭 있어야 돼. 그때 도급인이 원시 취득을 해요. 그 다음에 채무자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했죠. 근데 건축 허가 명의는 채권자 앞으로 받았죠. 그러든지 마든지 누가 원시 취득한다? 채무자가 원시 취득하는 거야. 채무자가. 누가 원시 취득한다? 채무자가 원시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72페이지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